한큐영, 시장이 왜 이래? 삶에 질리는 소크라테스 형에게 또 시장에 질리는 한큐영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엠뱅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매일같이 이런 시장에서 또 시황 정보 올려드리고 있고요. 코스피가 2600선을 돌파하면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 단계를 하나씩 밟고 있어요. 이럴 때 무료 방송 하셔야 되죠.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됐고요. 시장은 좋은데 뭔가 좀 모자란 듯한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가 또 그런 것들 채워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시장은 항상 하루 이틀 시세가 모아져서 큰 시세를 만들어내듯이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큰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자, 3시 50분 무료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이 지수가 역사상 최고가라고 주가가 최고가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수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렇게 꼽은 종목들 오늘장 괜찮은지 AS부터 가져볼게요. 자, 종목들이 이제 하나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 좀 늘어나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하나 투어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수혜주로서 여행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항공주라든가 카지노 관련주 이런 종목들, 또 일부 면세점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백신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자, 어제는 참 좋은 여행이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투의 반등소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력한 반등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바닥을 탈출하면서 중간 바닥 찍고 다시 한번 양봉 3일째 나타나면서 주가 반등세가 좀 더 강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탄력적인 반등세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출렁출렁거려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고 추세적인 반등이 분명히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올랐지만 윗꼬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상태고 여타 여행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도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추세는 분명히 살아있는 것이고요. 여행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바로 그겁니다.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본격적인 여행이 나설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고 참 좋은 여행이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글로벌 이제 국제 저가 항공사들이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 종목에 추가적인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멘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어떤 백신 수혜주들의 반등 여력은 아직은 좀 크기 때문에 성급하게 물량을 털어내는 것보다는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으로 대응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디바이스 ENG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디바이스 ENG 주가는 추가적인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상승 기조가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이 종목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될 건 뭐냐면 반도체 장비주들의 실적 좋은 종목군들의 강세는 여전히 강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인 증권시장에 많은 종목군들이 급등락이 나오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핵심적인 반도체 종목들은 시장의 대장 주도주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결국에 이런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연출이 된다는 것은 반도체 장비의 반등세는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아직은 중장기적인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 전반에 걸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주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신고가를 기록한 상태에서 상승세는 멈췄지만 밀리지는 않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디바이스 ENG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플러스권의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한미 반도체도 지금 이제 직전 고점을 뚫고 나서 신고가를 기록한 상태에서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방 경직이 나오면서 한 일주일의 기간 동안 매물을 소화해내는 과정이 나오고 있죠. 결국에 직전 고점 물량과 밀집돼 있던 차익 매물들을 소화해내는 과정이고 이 물량들을 소화를 해내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20%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추가적인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까지 리뷰해 봤습니다. 정말 알게 모르게 조금씩 꾸준히 올라주고 있는 종목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더 잘 알아봐야겠죠. 한큐영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큐영 시장이 매일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큐영, 강세장 계속가?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이 우선 코스피에서 나와줬다가 또 코스닥으로 나와줬다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고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흐름을 강세장에 지속된다 그 시그널로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크게 볼 때는 강세장으로 분명히 이제 들어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상태에서 그냥 꺾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나서는 약간 쉬어가는 과정은 나오더라도 결국엔 본격적인 상승의 시그널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네. 시장 자체가 코스피로 갔다가 코스닥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려운 장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은 시장이 좋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많은 종목인데 그 종목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이 지금은 가장 바람직한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부분은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5일 이평선 중심으로 상승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분명히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분명히 상승 기조는 살아 있다라는 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올랐고 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고점을 돕았기 때문에 짧은 숨고르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는 유지하시되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보다는 못 올랐던 종목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짧게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열어놓고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시장은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시장 자체가 더 가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쭉쭉 뻗어나가는 이런 강세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일단 월봉 차트상 제가 어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월봉 차트상 이달 한 달 동안 나왔던 이 캔들의 크기가 국내 증시에 있어서 참 보기 드물 정도로 한 달 동안 상승 여력이 엄청난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곧바로 급등세가 나타난다라기보다는 완만한 반등 가능성을 보시기 바라고요. 점진적인 반등에 대비하는 이런 전략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피 시장의 강세가 삼성전자라든가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코스피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매기가 이동하는 이런 형태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는 하더라도 덜 올랐던 종목에 대한 매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내에서도 덜 올랐던 종목에 대한 관심 필요하겠고 특히나 코스닥 종목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해서 높여가는 게 좋습니다. 아직도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지만 그러나 코스닥 시장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겠죠. 바이오 제약주들이 밀려서 코스닥 시장이 지금은 약한 겁니다. 그러나 코스닥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는 여전히 강하다는 거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시장의 흐름 자체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현재 흐름 자체는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2628포인트,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만 추세적인 상승세가 분명히 살아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수가 5일 이평선과 주가와 이격이 약간 커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십자봉 형태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거래량이 어제 급격하게 늘어난 상태에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약간 감소하는 형태가 되고 있죠. 약간의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은 살아있는 상태지만 이격이 좀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거를 꼭 체크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코스닥 일봉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미 직전 고점을 넘어서서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반등은 나옵니다만 강박과 약밥에 왔다 갔다 하는 형태고 지금 음봉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못 올랐고 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탄력이 그렇게 강한 형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코스피와 코스닥은 방향성은 같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가다가 멈추게 되면 코스닥 시장의 반격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또 최후의 경우 약간 쉬어갈 수 있더라도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제가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최근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시장의 방향성, 코스피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늦지만 결국엔 출렁출렁거리면서 따라가는 형태가 될 수 있어서 지금은 많이 올랐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여갈 때 좀 더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일봉 차트 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섹터를 한번 짚어볼게요. 한큐영 시장이 왜 이래? 두 번째 질문은 한큐영 바이오 왜 못 가? 입니다. 바이오 그동안 많이 갔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계속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국내 기업들의 이슈도 쏟아지고 있는데 그쵸. 생각보다 가담한다? 약간 이런 느낌도 받고요. 그리고 오늘 장의 대장은 사실 뭐 반도체를 필두로 한 비트코인주들의 그쵸. 급등? 그러니까 바이오주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재료가 너무 많이 반영이 됐어요. 많이 반영이 됐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백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게 아니라 해외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업체들과 또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들 늦게 개발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발주자여서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일단 일부 신약이라든가 백신을 만들어낸 업체들이 반등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진단 키트 관련주 시젠 같은 종목들도 제가 그동안 진단 키트 관련주는 매수, 유보, 매도 전략을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직까지는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창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진단 키트의 수요는 분명히 줄어들 가능성이 분명히 높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코로나 때문에 올랐던 종목군들은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백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진단키트 관련주라든가 코로나19 수혜주들이 오히려 조정 양상이 좀 더 깊어지고 있는 이런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바이오 제약주들이 못 가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백신 개발이 임박한 것이고요. 백신 개발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동안 코로나19 수혜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조정에 들어가고 또 코로나19 수혜주들이 그동안 시가총액 상위권까지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종목이 밀리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도 최근에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바이오 제약주라든가 이들 종목군들의 약세를 최근에 일부 IT 종목군들이 방어하는 상쇄시켜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다행인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 종목이 급락하게 되면 코스닥도 밀릴 수가 있는데 다행히 IT 섹터라든가 성장주라든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들 하락을 방어해주고 있어서 코스닥이 선방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바이오 제약주가 어느 정도 밀리고 나면 재반등에 여타 이제 IT 섹터라든가 이런 종목을 주시로 시장이 재반등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매우 높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중심에 있는 섹터들은 결국엔 또 이렇게 됩니다. 5G, 반도체, 2차전지, 수소, 태양광 이들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에다가 자, 권력 이양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이 임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미래 성장 산업이 본격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이들 종목이 그래서 다시 시장 전면에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림 하나 더 보도록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 수급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외국인들이 코스피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맨 상단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미 이제 이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을 주시러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런 와중에 코스닥에서는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거의 관망 장세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결국에 코스피만 가고 있다 보니까 이거 코스피만 가고 코스닥은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코스닥에서 등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 외국인들은 코스피 종목 그리고 코스닥 종목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은 분명히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요. 코스닥의 성장성이 좋은 종목들이 분명히 많이 들어옵니다.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 어제 431억 정도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오늘 1200 정도 다시 매수가 들어왔듯이 코스닥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데 매수 강도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부 코스피 대형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매집을 했고 이런 상태에서 덜 매수를 했던 코스닥에 대한 매수가 강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코스닥에 대한 매수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인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지만 외국인들의 코스닥에 대한 매수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은 아직은 유지할 필요 있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동향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한 종목으로 골라봐야 될 텐데 최근에 나왔던 게 지지난주는 이슈를 따라가셨고요. 네. 또 다시 이번 주부터는 또 지난주 말부터는 주도주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쵸. 오늘도 주도주로 갖고 오셨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주도주 계속 해야 되겠죠. 이슈주들은 이제 시세가 좀 올랐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론은 있습니다만 좀 올라서 조금 이제 자제를 좀 하고 주도주들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주도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큐 종목을 해서 기가레인, 자, 5 쪽에서 가져왔습니다. 5G, 기가렌이고요. 오늘도 반도체 5G 다 같이 좋은 장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기가레인도 이제 얼마 전 한 번 정도 여러분께 언급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제 5G 관련주로서 막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기가레인은 기존에 이제 그 국방이라든가 항공 모바일 분야 이제 RF 통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반도체와 그리고 중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 모두가 이제 성장성 가치가 매우 큰 그런 종목이라도 보시면 되겠죠. 다만 최근에 지금 현재 반도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중고 반도체 사업 부분보다는 RF 모듈 쪽에 성장 가치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함께 5G 기지국 관련된 모듈 사업을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 시제품을 이미 만들어낸 상태입니다. 그 시제품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에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 이 RF 모듈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대한 실적과 성장 가치가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5G 관련주가 강력하게 부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도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화됐고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RF 모듈 같은 5G 산업을 같이 겸용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면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는 이 종목의 영업이익 자체가 대규모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 흑자가 진행될 거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높아진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주가도 이미 주가가 그동안 실적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졌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던 종목이 바로 이 부분부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RF 모듈 사업 부분에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올랐고요. 그런 가운데 더 가려고 몇 번에 걸쳐서 반등이 시도가 됐습니다만 시장이 안 좋았죠. 그리고 5G 관련 전반에 걸쳐서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주가도 이 종목도 못 간 겁니다. 재료는 이미 정도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된 부분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5G 관련주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제 올해 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주로서 부각될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현재 중간 바닥을 찍고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 리뷰고요.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고 직전 고점에서 물량을 받고 재반등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반격에 대한 흐름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시되 가격대가 좀 저가권이기 때문에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를 좀 단행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2,400원 정도를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2,400원이면 직전 고점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2,400원 제시를 드리고 손절가는 1,8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가린 다시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400원, 손절가는 1,800원 제시해 드렸고요. 현재 4%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내일 여기서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